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러의 위기와 환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달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시종일관 달러 약세 정책이었어요. 그래야 빚을 탕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정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게 모르게 화폐 발행을 늘려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예 드러내놓고 평가절하하는 방법이죠.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동시에 달러 강세 정책을 펼쳤어요. 여기에 달러 강세는 돈의 실질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국제 결제 통화로 강력한 지배력을 뜻해요. 미국은 국내 재정 정책상 약 달러 정책과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강 달러 정책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어요. 미국은 자기들의 경제 상황이 힘들 때마다 주기적으로 달러의 평가 절하를 시도해서 환율 전쟁을 촉발시켰어요. 대공황 때 루즈벨트 정부는 달러를 40%나 평가 절하해서 환율 전쟁을 촉발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에 갈등의 정점은 1971년 8월 닉슨 쇼크였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과 바꿔주는 금 태안을 정지하는 전격 선언을 했죠. 이후 갈등의 산물이 된 것은요,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였어요. 주요 선진 5개국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달러화 약세 유도를 결정했어요. 환율 전쟁 이후에 달러화는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와 같은 주요 통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였어요. 닉슨 쇼크 시점부터 7년 2개월간 지속된 달러 약세기에는 달러화의 가치가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해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결과 브라질의 헤알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모두 통화 가치가 올라갔어요. 오늘날 대다수 국가는 자국의 통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미국은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달러 유동성을 무섭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용이 늘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되면요, 또 양적 완화를 발표해요.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금융시장에 과열이 일어나고 돈풀기가 끝이 나면 얼마 안 가서 증시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죠. 연준은 기한을 잡지 않으면서 과열과 급락을 방지하고 경기 부양 의지를 공표하죠. 문제는 나중에 벌어져요. 지금은 경기 부양이 달콤한 꿀이지만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유동성은 화폐 발행액의 70배, 그리고 원 통화의 35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게 보통이에요. 앞으로 불어닥칠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염려되는 대목이죠.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당장은 주식시장의 호황과 저금리 하의 시장 안정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후유증은 유례없이 크게 나타나요. 문제는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달러 가치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국가 간의 긴장을 더 높여요. 다른 나라들도 무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환율 전쟁에 뛰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미국 시중은행에 넘쳐난 그 자금은 미국 국민들에게 대출해주기보다는 연준에 재예치되거나 투기 자본화해서 자본 이득을 높일 목적으로 외국으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돈을 찍어서 푸는 것이 고용 때문이라고 강조는 하지만 이런 조치가 고용과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물음표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 그 돈은 결국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게 돼요. 특히 수익성이 높은 동아시아와 상품 투자가 유력한 대상이죠. 증시와 상품 시장은 급등하게 되고 자산 거품이 늘어나게 되죠. 투기 자본들만의 배만 불리게 되는 셈이죠. 양적 완화는 세계적인 금융 투기를 부추겨서 동아시아의 금융시장과 상품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무제한적으로 뿌리겠다는 것은요, 그 뿌린 돈이 다시 물가를 올리게 되면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차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돈을 뿌리는 연준의 전략은 간단해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외에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러 약세를 통해서 빚을 줄인다는 거예요. 경기가 정말로 회복이 되게 되면요, 금리 인하 같은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출구 전략을 펼칠 사이도 없이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 쓰나미를 막겠다고 급격하게 통화 회수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역풍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은 유대인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홍익기 선생님이 쓰신 유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